그러면 지금 시장이 거품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닷컴 시절에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만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닷컴 때 상승했던 거와 지금의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닷컴 버블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익이 받쳐줬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너도 나도 닷컴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퍼가 100배, 적자 회사들도 닷컴만 붙으면 10배 막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버블은 절대 없습니다. 버블이라는 건 숫자가 나오지 않고 밸류에이션상 계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추세 추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계속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쏠림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주식이라는 건 항상 쏠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쏠림 시장이 과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만 이런 거냐?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투자를 봤을 때도 항상 주식은 주도주, 대형주 이런 거에 쏠림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중에 보면 순환매도 존재하는 거고 길게 보면은 꼭 주도주, 주도 섹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 섹터들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은 주도 섹터, 주도주가 있었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과거에 보면 우리 최근에 2차전지 기억나시죠?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어땠나요? 코스닥만 계속 급등을 하면서 또 차전지, 매일 2차전지만 오른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시장이었죠. 코로나 시절에는 어땠어요? 바이오주,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또 어땠나요? 2016년도 이때는 차화정 시대였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회사들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닷컴도 있었고요. 그만큼 시장은 항상 주도 섹터, 주도주, 쏠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이랬나? 아닙니다. 미국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븐매그넘이라는 기억하시죠? 7개의 회사들만 강하게 급등을 하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상승은 하긴 했었지만 빅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항상 주도 섹터와 주도주, 쏠림이 있었고 지금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주축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쏠림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쏠림의 기울기가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가파르고 좀 더 자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시장이었습니다. 항상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에서 다시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7천, 8천, 앞으로 10,000포인트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 우선 펀더멘탈 개선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AI 붐을 따라서 단순하게 테마적으로 거품이 낀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게 지금 올해만 좋고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도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실적까지 받쳐주고 밸류에이션이 나오니까 당연히 펀드멘털이 받쳐주기 때문에 테마적인 게 아니라 실적까지 받쳐주는 정상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펀드멘털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 역시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룹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이라는 그룹사를 봐서도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이라고 붙어있는 그룹사 종목들이 많고 중복 상장 이슈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애플 하나만 돼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그룹사에 대한 이게 강하다 보니까 중복 상장 이슈가 강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상장된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의지가 이제는 중복 상장 이슈를 줄이고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고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보든 우리나라에서 보든 점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좋았고 펀더멘털도 좋았고 정부의 의지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정 매매를 한번 살펴보죠. 추세 추정 매매는 비싼 거, 달리던 종목들을 계속 추세에 올라타는, 그게 정상적인 추세 추정 매매인데 과거에는 박스권 시장이다 보니까 추세 추정 매매가 상대적으로 국장에서는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죠. 사이클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 내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치킨집을 한다거나 음식을 하더라도 F&B 회사들도 큰 폭의 성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아무리 뭐 F&B 사업이 잘 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에 수출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의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도 더 늘고 있는 거고요. 환율 역시 우호적이며 큰 폭의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정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시계열이 짧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눌림목 매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더 싸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매도가 많고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세 추정 매매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HTF라 보시면 되는데 고빈도 매매입니다. 고빈도 매매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일종으로 빨리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사고 파는 거죠. 그게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해외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이 고빈도 매매가 대폭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 엔캐리 사건 기억나시죠? 엔캐리 사건은 뭐냐면 엔화와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스템적으로 매도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겁니다. 이때 대만, 우리나라, 일본 이런 대표적인 증시가 하락이 나왔고요. 중국은 그만큼 하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고빈도 매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들만 폭락이 나온 겁니다. 고빈도 매매는 아시겠지만 달려가는 종목, 주도 섹터, 주도주에 더 많은 매매를 일으킵니다.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렇게 시장 자체의 색깔이 바뀌면서 추세 추정 역시 국내에서 좀 더 하기 쉬운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도 섹터, 주도주가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도 섹터, 주도주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시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건전한 베이스 조정을 거치고 돌파가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차 상승 주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상승은 평균적으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는데 2차 상승 구간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거품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닷컴 시절에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만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닷컴 때 상승했던 거와 지금의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닷컴 버블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익이 받쳐줬습니다. 이 닷컴이 들어가면서 인터넷이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매년 30% 이상의 성장 그로스가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이 닷컴 회사들도 퍼 20배, 30배 이 정도 수준으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너도 나도 닷컴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퍼가 뭐 100배, 적자 회사들도 닷컴만 붙으면 10배 막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퍼 20배, 30배 도달도 못했습니다. 지수가 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7배, 8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7배, 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올해만 좋으냐? 이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7, 8배, 내후년도 7, 8배 혹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숫자가 나오는 버블은 절대 없습니다. 버블이라는 건 숫자가 나오지 않고 밸류에이션상 계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포모가 오죠. 포모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포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 체계가 정답을 외워서 남들과 비교하는 경쟁 사회가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포모라는 것은 나와의 비교가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은 반도체를 많이 샀던 사람들은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게 두려워서 매수하지 못했거나 혹은 매수를 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분명 보유하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수익이 나더라도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포모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역시 포모가 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20년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세는 포모가 오는 장세입니다. 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저는 맥스 2% 룰을 지키고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꼬박꼬박 수익이 나겠지만은 큰 폭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저도 포모가 오겠죠. 이 포모라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크게 없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도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50% 이상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제 계좌도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친한 후배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친한 후배가 큰 수익이 났습니다. 몇백억 정도의 수익이면 포모가 안 올 텐데 단위가 3천억, 4천억 이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3, 4천억을 숫자를 듣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모가 온 거죠. 이 3, 4천억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마크 비너빈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추세 추종을 하던 트레이더들도 3, 4천억의 숫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숫자인 겁니다. 이 자산이라는 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100억대의 자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편안? 이 정도만 있는 거지 내 삶의 질이 바꿔진다거나 갑자기 뭐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1000억대의 자산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포모가 오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내가 하는 매매가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강하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는 과감하게 질러도 베팅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봐야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베팅을 하지 못하는 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년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이미 몇백억 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슈퍼개미가 되는 걸 많이 지켜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빠르게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질 못하고 다시 재투자, 레버리지 투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하나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본 겁니다. 이 경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시장에서 오래 살고 싶다, 지키고 싶다, 있는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과거와는 좀 다른 시장인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건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이렇게 폭발적인 시장이 성장할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만큼 시장이 강할 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모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포모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포모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제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내가 작년, 재작년보다 얼마나 더 매매가 더 개선이 됐고 내 계좌가 더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이 부분을 비교를 하는 거지 남들과 비교를 해서는 계속 포모가 오고 매매 자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규칙을 정했고 기준을 정했다면 꾸준히 지키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지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지금 이미 많이 난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 저보다 그릇이 훨씬 더 큰 사람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키기만 한다면 더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생각하셔야 될 거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잠깐 부자가 되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투자하셔야죠. 그러려면 리스크 관리 잊지 마시고 포모가 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감정 관리 꾸준히 잘 하시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세라는 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쉽게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오른쪽 어깨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비중 조절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손절이라는 건 장중에 대응을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훨씬 좋고 추세의 꺾임을 판단하는 건 장이 끝나고 종가상으로 판별을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수익 쿠션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 추세의 끝까지 함께 가시길 기원합니다.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